안녕하세요. 라자드 MD 스피입니다. 네, MD 세비입니다. 네,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2인의 취향 시간, 네 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박빙의 승부가 이어지고 있는 거 맞나요? 아직 한 편밖에 안 나갔는데. 일단 영상은 한 편밖에 안 나갔는데 무승부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결과가 나올지 좀 신기할 정도인데 두 번째, 세 번째 대결이 어떻게 될지 또 모르겠어요. 저희가 이제 1, 2, 3편 통해가지고 여태까지 블루투스 제품들을 선보였었는데요. 한 번 정도는 이제 좀 낄 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유선 제품들이 나와야 되죠, 이제. 네, 그래서 이번에는 유선 제품의 대결을 한번 2인의 취향을 한번 찍어볼까 하는데요. 어떤 제품이 좋을까 이렇게 좀 많이 고민을 해봤는데 고급이면서 접근성은 상대적으로 괜찮은 편인 모델 이렇게 생각해봤었는데 제나이저 i900이랑 오디지 유클리드가 생각나더라고요. 네. 이 제품 거의 200만 원 육박하기 때문에 사실 저렴하다고 볼 수는 없는데 300만 원 넘어가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플래그십이면서 약간 절충안 같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상대적으로 접근이 가능한 거니까. 그래서 이번에 2인의 취향 그 두 모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나눠볼 텐데요. 쌤님 어떤 모델 하고 싶으신가요? 네, 저는 이길 것 같은 제나이저 i900을 하겠습니다. 네, 아주 약삭 빠르시군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제나이저의 그 네임밸류 때문에 i900에 대한 투표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투표는 저희 영상이 끝나고도 늦지 않으니까 이 영상을 보시고 그 다음에 투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오디지의 유클리드를 선택하겠습니다. 네, i900 먼저 말씀드리면요. 이 제나이저 이어폰 i 시리즈의 플래그십이고요. 이 4월 기준으로 가격이 인상되면서 199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작년 6월에 출시했는데요. 이 i900을 들어본 분들이라면은 모두 인정할 정도의 좋은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i900이 제작이 조금 시간이 걸리는 부분 때문에 물량이 빠르게 이렇게 수급되는 건 아니긴 한데요.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항상 들어오자마자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절정인 이어폰입니다. 오디지의 유클리드는 187만 원으로 이제 오디지에서 선보인 최초의 인이어 이어폰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디지 하면 사실 평판형 헤드폰이 유명하잖아요. 이어폰을 이제 출시하겠지 했는데 갑자기 이제 iSign 그리고 LCD i4, i3 같은 모델을 선보였어요. 그게 사실 인이어 이어폰이라고 보기엔 약간 클립형이면서 KSC75, 35 그런 느낌에 가깝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어폰과 헤드폰 사이에 있는 그런 제품의 라인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매니악하면서도 좀 사람들이 고루 좋아하기에는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인이어 타입의 이어폰이 계속 출시되길 바랬었는데 끝까지 안 만들더라고요. iSign 아마 10이 최초로 나오고 나서부터 이제 LCD i3가 나오고 몇 년이 지나고 드디어 이제 유클리드가 출시됐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mm 평판형 드라이버를 인이어에 탑재했습니다. 다이나믹 드라이버, 그러니까 일반적인 진동판 DD 모델들은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7mm 사이즈가 많이 사용됐고 네. 거의 맥스 크게 봐도 12mm를 거의 넘지 않는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드라이버 사이즈가 거거익선이라고 100%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드라이버 사이즈가 크면은 확실히 아우라가 크고 스펙타클하고 웅장한 사운드를 내주는데 확실히 유리한 점이 있긴 합니다. 네, 그런 점에서 유클리드는 18mm 사이즈 그리고 7mm 확실히 시작부터 두 배를 가뿐히 압도하는 그런 사이즈로 오디지가 좀 선점으로 이제 유리한 고지에 서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아직 스펙을 얘기하기도 전에 먼저 공격을 딱 시작하시는데요. 네, i900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 7mm XWB 트랜스듀서, 그러니까 1DD고요. 작다고 말씀하셨는데 계속 이 작은 고추가 맵다라는 말이 있어요. 아시죠? 네. 네, 제나이저의 이어폰은 분명히 이런 작은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좋은 사운드를 들을 수 있고요. 이 제나이저 이어폰에서는 제대로 된 칼 하나가 탄생하려면은 이 정교한 당금질이랑 이 수천 번의 망치질이 동반되어야지 탄생하는 법이잖아요. 제나이저 같은 경우에는 7mm 다이나믹 드라이버에 그만큼 오래된 노력과 경험 이런 것들을 녹여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i900 쪽에서 스펙을 마저 조금 보자면요. 이 주파수 응답 5에서 48,000Hz 그리고 무게 약 4g 여기에 공진기 챔버라는 기술을 적용해서 이 사운드 퀄리티를 높였고요. 그리고 파라 아라미드 강화 케이블 이게 기본 케이블 이름인데 2.5, 3.5, 4.3mm를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유클리드와는 다르게요. 예전 i800S 때도 이 분기점을 기준으로 해서 2.5, 3.5, 4.4단자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메커니즘을 구현했었는데요. 이번에 MMCX 바뀌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탈착을 할 수 없으니까 아예 케이블을 3가지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3가지 케이블을 제공해 주는 게 약간 호불호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가격에 반영이 되기 때문인데요.
사실 이전에 i600에서는 3.5, 4.4mm만 이제 단자를 챙겨줬잖아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이 케이블 하나가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상당의 제품을 알고 있습니다. 3.5를 기본으로 제공하고 옵션으로 그냥 필요한 사람만 2.5, 3, 4.4 이렇게 따로 구매하면은 가격을 좀 더 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는데 이거를 먼저 다 챙겨주면서 이 가격이 펌핑한 부분이 있지 않나 약간 그런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바입니다. 네, 옵션으로 따로 뺄 수도 있는데 이게 본체 가격에 녹여냈다고, 이 자연스럽게 녹여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길 거고요. 네. 유클리드는 그러면은 어떤 이 스펙을 갖고 있을까요? 네, 유클리드는 앞서 말한 것처럼 18mm 네, 평판형 드라이버가 사용됐고요. 무게는 약 7.5g으로 네, 무게 조금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드라이버 7mm, 18mm처럼 당연히 무게도 거의 뭐 2배에 근접할 정도로 차이가 나고 확실히 무게에 비하면은 사실 부피가 더 크죠? 2배 이상 큰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단점이 있긴 합니다. 네. 유클리드는 사실 거대한 사이즈의 이런 드라이버를 채택하다 보니까 좀 하우징이 좀 커진 경향이 있는데 바깥이 켜진 거지 사실 안쪽은 여러분들의 귀에 좀 잘 장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런 곡선을 잘 빼내면서 그래도 보기에 비해서는 착용감이 괜찮은 편이에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제나이저는 i900에서는 케이블 3가지를 제공했지만 유클리드 일단 기본으로 3.5만 제공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이제 유클리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블루투스 케이블을 따로 또 구매하실 수가 있어요. 상당히 제가 바깥에서 좀 써봤는데 쏠쏠한 케이블입니다. 이게 정말 좋아요. 이게 코드리스는 될 수 없지만 사실 블루투스 선이 있는 제품도 사실 그렇게 뭐 거리낄 정도는 아니거든요. 뭐 넥밴드보다는 그래도 나으니까. 네. 연결성 면에서 좀 강점이 있고 음질적인 면에서도 좀 더 강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케이블을 이용해서 두 손은 잘 놓으시고 ODG 유클리드 블루투스 케이블 연결해서 아웃도어로도 편안하게 즐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이 강점입니다. 이거는 유클리드만의 강점이고 이 케이블은 보통 M6 케이블 사용하는 이어폰이라면은 이 케이블을 겸사겸사 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이 블루투스 케이블에 튜닝 값이 또 적용돼 있으니까 아마 다른 이어폰에서는 좀 좋은 느낌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유클리드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 케이블이 장점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하는데요. 유선 이어폰을 블루투스로 사용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사용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네, 사실 뭐 둘 다 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인정합니다. 디자인 쪽을 한번 볼 텐데요. i900은 이 정밀 가공 그리고 양극 산화 처리된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이 결 같은 부분이 있고 여기 반듯하게 깎아낸 로고 부분, 이 플레이트 부분이 매력적입니다. 여기에 노즐까지 금속으로 제작해가지고 이 내구성을 높였고요. 사이즈가 작은 점도 이 i900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i900과 비교해서 유클리드는 디자인 쪽으로 어떤 장점이 있나요? 일단 ODG 유클리드는 MMCX를 채택하고 있는 이어폰인데요. 제나이저도 MMCX인데 이게 좀 독자 규격 MMCX예요. 제나이저는. 그래가지고 홈이 좀 더 깊어가지고 이 부분이 내구성을 위해서 이렇게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반대로 일반적인 MMCX 커스텀 케이블을 낄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개선한 이제 MMCX 케이블 브랜드가 있긴 한데 범용적으로 봤을 땐 여전히 벽이 있는 MMCX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MMCX의 범용성이 높은 유클리드가 좀 더 강점이 있죠. 네. ODG 유클리드는 약간 모양이 약간 UFO, 약간 뭐 생물로 보면 약간 해파리의 비주얼을 닮은 그런 모양새를 띠고 있는데요. 사이즈가 커다란 만큼 i900 대비해서 착용감이 좀 살짝 떨어지기는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귓구멍도 크고 귀도 좀 큰 편이어가지고 유클리드가 상당히 잘 안착되는 편이긴 했는데 제가 쌤님 귀를 보니까 i900밖에 안 들어갈 귀 모양이에요. 네,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유클리드가 좀 크다고 느꼈는데요. 착용이 아예 안 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이 착용했을 때 약간 거슬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음악을 들으면서도 약간 그 부분이 신경 쓰이긴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커다란 유닛에 대해서 약간 단점으로 좀 여기실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어폰이 좀 음질만큼이나 착용감이 중요하니까요. 근데 착용감이 일단 잘 맞는다는 전제 하에서는 저는 이 유클리드가 좀 더 좋은데, 왜냐면은 제가 커다란 유닛을 장착했을 때 느껴지는 약간 어깨뽕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계속 오랫동안 이어폰 여러 가지 제품 많이 써오고 다니잖아요. 네, 그러면은 작은 유닛에서 느껴지는 포스가 저는 약간 아무리 좋은 사운드의 이어폰이더라도 약간 어깨뽕이 차오르는 그런 느낌이 좀 적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좀 커다란 유닛이 귀를 꽉 메웠을 때 느껴지는 뭔가 만족감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유클리드가 그런 느낌이 딱 나더라고요. 네, i900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더라도 실버 색상이잖아요. 네. 빛이 납니다. 어디서든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고요. 제나이저는 기본 케이블로도 우리는 이 정도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이 정도로 훌륭한 소리를 들려줄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독자적인 규격을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점보다는 이 소비자 입장에서 돈을 아낄 수 있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선택지를 배제한 거 자체가 좀 약간 양날의 검이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약간 단점에 좀 더 가깝다고 보고 있어요. 네. 저는 장점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사운드로 넘어가면요. 네, i900은 이 높은 해상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고 이 정직한 소리를 들려주는데요. 제가 최우수 모범생 이미지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네, 또범생이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그 정도로 훌륭한 소리인데 이 넓은 공간에서 깊이 있는 저음, 펀치감, 타격감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디테일한 표현력의 사운드를 여유롭게 그리고 조화롭게 들려주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되게 매력적인 이어폰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수학에서 수학의 정석이 있다면 이어폰의 정석이 어떤 이어폰이냐 하고 물어봤을 때 i900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석 쳐다보기도 싫은 책이어가지고 별로 정석 안 좋아하는데, 사실 저도 수포자입니다. 오디지 유클리드는 상당히 커다랗고 배포가 크고 웅장한 사운드를 들려주지만 상당히 포근하고 따뜻하고 그윽한 소리를 들려줍니다. 이게 감미로운 그런 그윽함이 아니라 약간 평판형에서 오는 그런 뉴트럴하지만 든든한 그런 특유의 사운드 뉘앙스가 있거든요. 그게 일반적인 다이나믹 드라이버 이어폰에서는 느껴지기 쉽지 않은데 평판형 드라이버를 사용해가지고 이 느낌이 유클리드에서 구현된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클리드를 약간 면의 사운드에 비유하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헤드폰이나 스피커 쪽에 가까운 사운드 뉘앙스를 들려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i900이 사실 이어폰의 사운드에 아주 충실하고 그거를 아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어폰은 이어폰에 충실해야지 라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른 이어폰들도 다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체제가 있거든요. 근데 유클리드는 대체제가 지극히 적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의 사운드가 아니라 면의 사운드인데 이런 스케일이 있고 이렇게 고막을 이렇게 진짜 이렇게 와주는 사운드가 이어폰이 흔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클리드가 아주 좀 더 유니크한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이 유클리드의 유니크함은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요. 대신 저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드와 i900을 딱 두 개 제품을 놓고 비교해 봤을 때 이 저음의 깊이감이나 해상력 쪽에서 약간 부족함이 느껴져서 이 부분이 조금 아쉽다고 생각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이어폰은 해상력이 완전히 뛰어나다 이런 제품은 아니긴 한데 오히려 그런 제품을 평소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력이 높은 제품 쪽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습니다. 사운드 같은 경우는 취향 차이가 확실하다 보니까 이 어떤 사운드를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어폰을 택하냐 이게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비저니어스의 V7이라는 모델이 있는데 그 모델이 BA 7개의 BA로 이런 제품이지만 어느 정도 i900이 좀 이끌어가는 사운드랑 약간 느낌이 비슷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i900의 대체자가 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유클리드는 그렇지가 않아요. i900이 대체자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원 다이나믹 드라이버 이걸로 이만큼의 소리를 들려줄 수 있는 거는 역시 제나이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코드 모조 2를 리뷰할 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모조 2 그리고 모조 3가 나올 때 아마 7년 정도 걸릴 것 같다 했기 때문에 뭐 슈와 마찬가지로 제나이저도 좀 빨리 사는 게 소리가 마음에 들면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 늦게 사면 오히려 신제품이 더 출시되기까지 더 시간이 빨라질 뿐이다 라고 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i900 사운드가 마음에 들면은 빨리 구매하시는 게 아무래도 이점이 있을 것 같고요. 유클리드는 그에 비하면 좀 관심이 좀 더딘 이어폰이긴 합니다. 사실 팩트를 좀 얘기하자면은, 네.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 영상을 보면은 매장에 오셔서 한번 두 제품 비교해서 좀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유클리드 되게 무궁무진한 매력 있는 이어폰인데 아무래도 이런 네임밸류가 헤드폰 쪽은 있지만 이어폰에서 그렇게 강력하지만은 않기 때문에 약간 어필 포인트가 좀 부족한 게 아닐까 싶은데 되게 매력적인 사운드입니다. 이상 모인의 취향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영상이 이제 나옴과 동시에 또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투표를 한번 또 해볼 테니까요. 네, 한번 마음에 드는 제품 한번 투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